자, 오늘 할 내용은 고노력과 저노력에 대한 거예요. 자, 과거에 같았으면, 그리고 지난 학기에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살짝 맛배기를 할 수 있었던 마케팅 원론에서도 보면 우선은 고노력, 저노력에 비해서 고관여, 저관여라는 키워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고관여, 저관여라는 키워드를 매우 중요시했어요. 소비자 행동 중에. 그런데 서서히 키워드가 고노력, 저노력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선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고관여, 그러니까 관여도라는 것과 노력의 차이는 뭐냐? 비슷한데요. 관여도는 그 어떤 특정 제품에 아주 특별하게 관여를 하고자 하는 특정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내가 특정 물건에는 굳이 열심히 무언가 나의 의도를 소비자가 스스로 좀 더 관계되도록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 그래서 관여도는 일종의 수동적인 경우와 자발적인 경우가 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노력은 지금 시대에 와서 노력이라는 게 관여도랑 약간 겹치긴 하지만 노력은 아주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한테서 이제는 나타난다는 거야. 왜? 경제 수준, 문화 수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제품을 소비하려는 성향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 구매 단계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여도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소비자를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소비자가 매우 고수준의 만드는 사람과 유사하게 고수준의 능력들이 있다라고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관여도를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노력을 좀 더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고노력인 사람, 저노력인 집단 또는 고노력이 필요한 제품 아니면 저노력으로도 충분히 제품을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는 제품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제품들 마케팅에 활용한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고노력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보겠습니다. 고노력. 자, 고노력이라는 태도는 소비자가 정보 탐색, 분석, 평가 등에 있어서 매우 인지적, 자기가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그 인지적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경우 형성되는 태도이다. 그것을 노력이라 한다. 여러분들이 태블릿 PC 하나 살 때, 스마트폰 하나 고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또는 내가 사용하는 환경 내에서 어떤 게 좀 더 좋은 것인가 라는 것들을 유난히 마구마구 확인하고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물건을 사게 되는 행위.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어떤 제품이든 간에 많이 일어나요. 많이. 과거에는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올 테지만 과거에는 아주 비싼 물건 살 때에만 좀 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고 다른 제품에서는 잘 안 일어난다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제품입니다. 아주 저렴하고 아주 별것 아닌 일상생활의 소모품 정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고노력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많이 보는 계열인데 마케터들은 자 먼저 오늘의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마케터들이 고노력인 제품이나 고노력인 소비자를 좋아할까? 저노력인 소비자들을 좋아할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저노력일 때 좀 더 마케팅하기가 편하겠지. 그냥 던져주는 대로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런 상황들을 시장 조사에서 어떤 걸 활용하느냐? 저노력인 제품으로 인식되도록 좋은 제품인데 좀 더 저노력, 소비자가 저노력을 보이면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광고나
흔히 말하는 광고나 홍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마구마구 자극적이게 만들어지는 이유, 자극을 받아서 빨리 오르라고. 굳이 정보를 탐색해서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빨리 오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스토리형 광고들이 많아지는 이유. 왜 아이폰 광고나 갤럭시 광고를 보면 막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 너희들이 고민하지 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쓰는지 다 보여줄 테니까 그냥 사가기만 해. 라고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원래는 2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스마트폰이라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정말 이 제품이 스펙이 좋은지, 디자인이 좋은지, 잘 안 망가지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야겠죠.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따질 필요 없네. 이거 사면 되는구나. 그럼 뭐야? 원래는 고노력 제품인데 소비자 입장에선 저노력이 되버리는 거지. 그럼 쉽게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자, 과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에서는 고노력 제품, 저노력 제품이 있다. 아니면 고노력 소비자가 있다, 저노력 소비자가 있다. 하지만 마케터들은 그걸 이용해서 저노력으로 소비자들이 빠르게 사갈 수 있다면 수익이 늘어나는 거지. 많이 매출이 나니까. 그래서 어떤 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비자들의 태도나 상황을 보고 마케터들은 그걸 잘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고노력, 저노력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노력,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높거나 위험성이 큰 경우 소비자는 보다 깊은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구매를 하려고 태도를 형성한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살려면 이러시죠. 왜? 잘못 사면 집값 떨어질 거야.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보통 4천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는데 3, 4천에서 형성이 되는데 내가 인기 없는 차 샀다가 1년 한 3년 뒤에 바꾸고 싶은데 중고값이 떨어져. 그럼 손해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노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요즘에는 진짜로 자동차 하나 사는데도 사람들이 내가 한 3년 뒤에 한 8만 킬로 탔을 때쯤에 되팔고 싶은데 내가 최대한 덜 손해보는 차가 뭔지 따지려고 하고. 그런 것도 다 고노력의 일환이죠. 그냥 디자인이 예쁘다, 적정한 가격이다, 기능 많다, 옵션 많다 해도 확 사는 것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뭐야?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단 말이야. 왜? 그렇게 골라서 비교를 했더니 내 제품이 상대 경쟁 기업보다 떨어지는 제품을 안 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게 고노력 제품인데 저노력 제품화 시키는 방법 아주 쉬운 거. 팬덤을 이용해서 유명한 스타 연예인들을 자동차 광고 모델로 했더니 그냥 마구마구 사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가능하죠. 어떤 차였죠? 요즘 이름 바뀌어서 KGM이라는 그 회사의 렉스턴인가? 누가 광고였어? 작년, 재작년? 한 2, 3년 동안?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했죠. 자동차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 3,000원, 5,000원 간단 말이에요. 3,000원, 5,000원 사이. 근데 그거를 저노력 제품으로 전환시킨 아주 성공적 사례 중에 하나. 5천만 원짜리 아무나 못 사. 그죠? 우리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이 5천만 원짜리 살려면 진짜 48개월, 60개월 할부해서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내야 돼. 근데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좋아하시는 팬덤이 5, 60대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남녀 어르신들이야. 사주는 거야. 많이 팔았어요, 진짜로. 통하는 거야. 고노력 제품인데 저노력화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모델인데 안 그래도 KGM은 잘 안 팔리는 회사. 쌍용 자동차는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고노력 상황에서 잘 안 고르는 브랜드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했어. 그래서 팬덤을 이용해서 했더니 진짜로 인기 없는 회사에 그저 그런 모델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한 모델이 쉽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고노력인 제품인데 저노력화 시켜버린 거죠.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오늘 배우는 고노력과 저노력의 개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서 이게 반드시 정해진 이론이니 고노력인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저노력인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소비자님에서 배우는 건 이런 제품이 있다, 저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이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할 때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훨씬 더. 그리고 훨씬 더 수익 창출이 쉬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똑같은 패턴을 만들면 그냥 경쟁자들하고 똑같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KGM의 렉스턴이라는 자동차는 그 반대로 딱 이용했더라고요.
고노력 제품인데 고노력 제품이니까 열심히 자기 제품을 자랑해서 이거 잘 만들었어요, 뭐 했어요, 나가 아니고 저노력화 시켜버렸잖아. 너희 모델이 너희가 좋아하는 가수가 광고하는 건데 안 사주면 저 모델 쫓겨난다? 일종의 두려움을 준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우리 가수가 모델 처음으로 TV 광고에 나왔는데 이거 망하면 저 많은 돈을 받고 모델해서 실패로 돌아오면 다시는 TV 광고 모델 못하니까 많이 사줘야 돼. 해버린 거지. 그때 실제로 모델 팔려다. 오늘 배우고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오늘 배우고자 특히나 이 고노력 저노력은 역으로 발산을 전환해서 이용할 경우에 오히려 잘 팔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여기도 자, 테슬라는 전기차 구매 대표적인 고노력 태도 형성 상황이다. 전기차의 기술력, 배터리 수명, 충전 인프라 유지 비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서 단순히 가격이나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가치와 기술적 신뢰성을 중심으로 전국 탐색을 진행한다. 이건 아주 반대가 아니고 정적인 상황이죠. 제일 기술을 좋은 거 갖고 있으니 스펙을 얼마든지 내비치고 그걸 다 검토해봐라 우리께 제일 좋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의 정점에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때 한 3, 4년 전만 하고 갤럭시도 그래서 스펙이 제일 좋으니 얼마든지 정보 확인하세요. 우리께 제일 좋아요 라고 했다. 근데 이게 점차 기술의 격차가 떨어지니까 점점 좁혀지니까 기술의 격차가 좁혀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 고노력 태도를 그러니까 플러스 관점에서 보는 것은 완벽하게 기술과 스펙이 모든 정보 탐색했을 때 가장 고순위에 있어요. 그런 데들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 근데 그 반대,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들은요, 이거 반대로 이용해야 돼.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아까 KGM처럼. 기술료는 현대나 기아자동차에 비해서 안 팔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 반대로 저노력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제품이 고노력 제품을 팔고 있으나 이게 많이 팔리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고노력 태도의 형성의 특징, 고관여 상태에서 발생한다. 잠깐만 요거 잠깐 내리고 요거부터 잠깐 요거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이거 먼저 봅시다. 자, 고관여는 특정 제품의 특정 제품, 서비스, 메시지, 브랜드에 대해서 높은 개인적 중요성과 관심이 있어서 감정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제품, 서비스, 메시지, 브랜드에 대해서 높은 개인적인 중요성을 가지려고 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소비자가 그래서 감정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상태이다. 자, 고관여 상황에서 소비자는 제품의 속성, 기능, 장단점 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다. 고관여인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고노력 소비자가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이 예를 들지만 선생님 나이키 신발, 나이키 브랜드 트레이닝복 아니면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관여인 상태여서 항상 고노력으로 가. 그 제품들 정말 이번에도 똑같이 삼성이나 기타 경쟁 제품보다 더 좋은 게 나왔나? 더 확실히 좋은가?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주로 고가의 제품 고유 형성한 자아정체성 연관된 상품에서 고관여가 나타나는데 자, 고노력은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 인지적인 시간, 인지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내서 확실하게 판단한다. 그래서 고관여인 사람들은 당연히 고노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노력이라고 고관여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고관여는 감정적 유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노력은 감정적 유대 없어. 언제든지 고노력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내가 정보 탐색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가장 좋다라고 스펙이 좋다?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그런데 고관여인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그 고노력인 상황들을 해가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좋다라고 느끼는 제품을 그 노력에다 끼워 맞춰서 그걸 살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고관여인이면서 고노력은 당연할 수 있는데 고노력이면서 한 특정 브랜드의 고관여이기는 어렵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저관여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관심을 아예 가지지 않는 상태가 저관여예요. 당장에 포스트잇 하나가 필요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편의점에 와서 딱 사는데 포스트잇 물론 이 중에는 막 예쁜 거 고르려면 그러면 이제 큰 알파문 가고 막 이것저것 재봐야겠지만 당장 필요해. 아니면 그래 포스트잇보다 이건 여학생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포스트잇보다 당장 풀 하나가 필요해. 그래서 편의점 갔어. 그러면 당장 빨리 손에 잡히는 거 사겠지. 그걸 일일이 또 당장 써야 되는데 그렇게 우선은 노력이 덜 필요하고 빠르게 어떤 브랜드나 이런 거 관계없이 사고 싶어 그냥 사야 되는 거 상황상 빨리 사야 되는 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저거라는 거예요. 관심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필요해서 빨리빨리 소모되는 제품들이 보통 저관여 제품인데 그래서 간식, 생수, 휴지, 세제 등 저관여 제품이다. 굳이 따지지 않고 가성비만 좋다면 그냥 단순하게 가성비만 좋다면 언제든지 빠르게 살 수 있는 소모품들을 저관여 제품으로 분류합니다. 마케터들은. 자, 그게 저관여 제품인데 저노력은 뭐냐? 소비자가 최소한의 정보나 직관 경험, 주변 자극에 의해서 저노력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저관여는 그냥 저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살 수 있는 제품들이 저관여 제품이고 그러한 상황을 보는 사람들을 저관여 소비자로 하는데 저 노력은 내가 이쪽보다는 정보가 적어도 고를 수 있는 제품인 거야. 내가 많이 경험해봐서 안 봐도 내가 그냥 살 거야. 선생님한테 나이키는 고노력 제품이 아니고 저관여 제품이야. 나는 그냥 나이키를 믿고 사거든. 최소한의 가격, 최소한의 스펙 등등이 나한테 맞아 떨어지니까 최소한 저 제품은 저기 브랜드 건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을 맞춰준다라는 이미 내 머릿속에 정보가 있어. 그래서 나이키에서 4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제품이 나와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고노력, 고관여를 보여야 돼. 근데 나는 이미 기본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나는 저노력을 하겠다. 저노력. 굳이 정보를 일일이 캐지 않아도 저기 거는 믿을 수 있으니까. 나는 나이키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노력하고 저관여는 좀 다른 제품이에요. 이쪽은 아예 판단하지 않고 쉽게 산다는 거고 여기는 판단의 기준이 고노력보다 덜할 뿐이야.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직관이나 주변 자극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매우 노력한다는 거예요. 덜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자,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노력인 경우는 정보를 캐내려고 하지만 주로 반복된 노출이나 브랜드 인지도, 주변 추천 등에 의해서 그걸 정보라고 확인해서 그걸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고노력은 어떻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선 예산이 중요하겠죠. 내 카드 한도가 어디까지일까? 아니면 내가 현금 얼마나 들고 있나? 우선 기준으로 세워서 그 상태에서 가장 이것저것 다 비교한 다음에 하나를 고르겠죠. 무리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시간도 길게 들어가고 정보에 수집해야 될 정보의 양도 많아진다. 하지만 저노력은 반대로보다 확인은 하지만 내가 직접 하려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 맹신하고 아니면 신뢰를 빠르게 해서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1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뉴스를 보기에는 북미 지역의 10대들은 애플의 아이폰을 사는데 저노력 상태지. 저노력 상태. 그 비싼 제품을 그냥 사주세요. 친구들이 쓰니까요. 친구들이 좋대요. 친구들이 이런저런 SNS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애플이 쿨하대요. 핫하대요. 사주세요. 그렇게 사잖아요.
우리 같으면 애플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보안적인 문제나 내가 일하는 곳에서 어플의 사용 빈도나 아니면 상황들에 맞추어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겠지. 그렇죠? 그런 전자제품 하나 쓸 때. 선생님도 노트북 작년까지는 어떻게 맥을 쓰다가 더 이상 이제는 컴퓨터 맥을 못 써요. 왜? 내가 다니는 일하는 곳들이 도저히 호환이 잘 안 돼. 포기. 내가 그전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어떻게든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쓸 수 있게 한 10몇 년을 끌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더라고. 점점 보안이 강화되면서 안 맞으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는 컴퓨팅은 포기해서 맥을 쓰는 거야. 나머지 그냥 일상생활하는 디지털 활동에서는 그 아이패드도 쓰고 아이폰도 쓰고 애플워치 쓰고 다 하지만 일에서만 작업에서만큼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그 작업에서는 애플을 포기했어요. 그 운영 시스템상 맞지도 않고 잘 그리고 그래서 이런 우선 요 네 개의 차이를 확실하게 기억해주고 다시 갑니다. 절로. 그래서 고노력은 고관여 상태에서 발생되는 게 기본적이야. 고관여 상태에서 합리적 정보 등 정보 처리를 동반한다. 그렇죠? 고노력이 뭐야? 내가 가격이 얼마인지, 디자인이 뭔지, 스펙이 뭔지 다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사려는 제품이나 브랜드이니까. 그다음에 소비자의 그렇기 때문에 뭐야? 소비자의 능동적 판단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 그만큼 제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태도는 변화하기 어렵다. 이 고노력 태도는 변화가 쉽지 않다.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그런 거 다 잊어먹고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아무나 살래. 그러기 힘들죠. 그만큼 정보 처리를 했으면 그러기 힘들어. 그래서 고노력 태도는 변화가 쉽지 않은 태도이고 강력하게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는 그냥 쉽게 풀어놨으니까 한 번씩 보세요. 다 페이지마다 예시를 넣어놨어요. 이 고노력과 관련된 이론은 크게 세 가지 정도. 기대가치 이론, 다속성, 태도 모형, 그 다음에 인지 일관성. 자, 기대가치 이론은 자, 이 기대가치 이론은 자, 소비자는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해서 각각 속성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여기에 평가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높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특징을 기대하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요인을 나누어서 내가 점수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 결국에 내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만한 제품을 고른다라는 게 기대 가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토요타 브랜드의 프리우스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걸 주로 사려는 사람들은 연비에 대한 것 그리고 환경이나 유지비 절감 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가 높은 차가 프리우스니까 프리우스를 선택한다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것 아니면 그 높은 것들을 곱해서 가장 종합 점수가 높은 것 등등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가치는 내가 가장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아직도 애플의 아이폰이 성능 대비해서 아직도 많이 팔리는 이유? 디자인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은 거야. 대부분의 소비자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또 애플 거를 사는 사람들이 디자인이 너무 쿨해. 그래서 이걸 사야겠어라는 기대가 너무 높고 그걸 만족시켜주는 게 애플이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AI에 대한 스펙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직도 그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체제에서 보여주는 스펙이나 아니면 기능들이 이미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다는 걸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아직도 애플이 많이 팔릴까? 딱 한 가지.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건 디자인이 너무 쿨하다. 생각보다. 출시 전에는 막 예상도 나와서 이상하다 해도 결국에 내놓고 보면 디자인이 그래도 압도적이다. 라는 생각들이 많고 그걸 사는 사람들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디자인은 확실히 디자인에 대한 성향이 애플의 그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좋아하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니까 소비자들은 애플을 사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기대가치로 내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동일하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이걸 구매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동일하다. 꼭 비싼 것만 갖다가 생각 안 해도 돼요. 싼 것도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들이 뭐 많이 그 자주 이용하는 뭐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뭐를 생각할까? 음료수 같은 것도 내가 만약에 한 1,500원 가지고 어떤 음료를 사 먹는데 나는 당장 지금 청량감이 중요하다. 청량감. 그러니까 나는 음료수도 골라 먹는 사람인데 나는 음료수를 먹을 때 항상 시원하게 입안에서 터지는 확 하고 터지는 그 청량감을 매우 중요시하다. 그래서 청량감이 제일 나한테 본인한테 높은 음료수가 뭐지? 난 콜라야. 난 사이다야. 나는 레모네이드야. 그래서 그것만 먹는 거.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너무 내 입맛에 안 먹고 나는 그냥 탄산수면 돼. 그래서 골라 먹는 거. 그것도 기대의 가치 이런 게 내가 원하는 기대감은 청량감인데 그걸 충족시켜 놓은 게 트랩이다. 아니면 코카콜라다. 아니면 사이다다. 칠성 사이다다. 스프라이트는 달기만 하지 청량감은 덜한데 사이다는 세. 그럼 비교해서 그걸 먹는다? 굳이? 그러면 그것도 기대가치 이론을 자기가 이용한 거다. 소비자가. 그쵸? 그런 마케팅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항상 광고를 만들어요. 저관여 같지만 식품이어서 저관여 같지만 코카콜라는 그 청량감을 매우 강조하지. 청량감을 좋아하는 소비자들 아니면 소비자들이 청량감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고로 쇠뇌시키는 거죠. 솔직히 달달하고 설탕 많이 들어가서 몸에 안 좋아. 근데 청량감 때문에 음료수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시원한 걸 먹고 싶고 청량감을 원해서인데 그게 제일 센 게 코카콜라야 라고 광고를 하니 안 사 먹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기대는 청량감인데 그걸 만족시키는 게 코카콜라라고 광고를 하잖아. 난 먹어야지. 그쵸? 기대가치 이론이 이런 거다. 자, 그래서 무슨 소비자가 기대하는 속성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꼭 고노력 제품이 꼭 고관여 제품처럼 비싼 제품이지 않아도 돼요. 사실 마케터들은 이런 거를 역으로 이용하면 더 잘 팔린다고. 지금도 선생님이 자동차랑 코카콜라 비교해서 이거는 수만 배의 비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만 배. 그런데 코카콜라도 결국에는 청량감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는 나는 그 어떤 음료수보다 콜라가 최고야. 몸에 안 좋아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청량감이 나는 코카콜라 먹을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기대가치 이론은 이런 거다. 자, 종합적 평가. 꼭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소비자가 완벽하게 딱 한 가지 이론만 적용해서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치 이론은 어느 정도 다속성 모델과 결합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기대하는 게 여러 가지야. 그럼 다속성 모델을 쓸 수밖에 없어. 이것저것 점수 매겨서 내 기대를 가장 점수화 시켰을 때 가장 높게 가져가요. 그래서 다속성 태도는 모든 속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한다. 근데 이게 기대가치 이론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 꼭 기대를 만족하지 못해도 기대를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기대를 가치로 완전히 치환해서 얻어내지 못해도 내가 합리적 소비를 한다는 충족을 소비자한테 줄 수 있다. 합리적 소비를 한다는 거. 그래서 속성별 중요도를 부여해서 다양한 속성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점수가 높은 거. 이걸 기대가치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대가치 이론에 잘 맞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평가를 했더니 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걸 쓰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가속성 태도예요. 가속성 태도. 여기 맥북 사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소비자들은 디자인, OS 안정성, 성능, 브랜드 이미지, AS 등 여러 속성에서 점수를 매기며 평가한다. 단순히 성능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애플의 맥북 프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다. 우리나라 실정하고 조금 다르니까 다른 문제이긴 한데 미국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문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거보다는 아마도 애플의 맥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환경 내에서는 다속성 태도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대가치에 더 클 거예요. 내가 디자인 예쁜 걸 사고 싶은데, 좀 더 쿨한 걸 사고 싶은데 그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그 추상적 가치를 만들어주는 걸 애플 맥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뭐 영상 디자인을 하던 음악 작업을 하던 간에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애플을 이런 식으로 다속성 평가 모델로 다른 윈도우 노트북에 비하면 애플이 압도적이야, 제일 좋은 종합 점수를 받으니 반드시 이걸 사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걸 다속성 태도 모형이라 합니다. 자, 인지일관성 이론은 자, 사람은 자신의 신념, 감정, 행동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신념, 감정, 행동. 그러니까 신념은 뭐야? 개인적 가치관, 감정은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 행동은 실제 구매나 사용 행위.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게 보통 애국심을 이용한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죠.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 소비자가 이런 태도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전에 만들어 줘버리는 거야. 그게 흔하게 제일 많이 쓰이는 마케팅 방법이 애국심 마케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산입니다. 우리 거 애용하세요. 그리고 성능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능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쓰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도 돼요. 그러니까 꼭 사주세요. 가치관, 정서적 반응 다 이용하죠. 그렇죠? 이걸 역으로 이 인지 일관성 이론을 역으로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마케팅이 애국심 마케팅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좀 더 개인적인 건데, 애국심도 결국에 사회적 가치관이잖아요. 그럼 개인적인 구매에서는 윤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소비에 있어서 특히나 윤리적 소비, 이 제품을 사면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소비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마케팅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 지금은 이 마케팅은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공정무역을 이용해서 구매한 커피를 사용함으로써 커피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잘 살고 기업도 잘 되고 소비자도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많이 캠페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 인지 일관성은 다시 한번 그냥 단순하게 노력해서 구매를 한다 아니고, 나의 신념과 감정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구매할 수 있다. 신념과 감정이 일치되는 제품을 사고 싶다. 신념과 사람이 꼭 구매해야 돼. 내가 예산이 수중에 한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신념에 일치하니까 200만 원짜리 갤럭시가 너무 비쌈에도 불구하고 덥석 산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인지일관성은 그거를 깨서라도 나는 반드시 내 가치관과 신념과 감정이 확고하게 동일시되는 제품만 사겠다라고 해서, 그럼 돈을 모아서라도 사는 거죠. 나는 다른 나라의 브랜드 사기 싫어.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 사겠어. 나는 가치관과 감정과 신념을 버리기 싫어서 돈을 모아서 200만 원 됐을 때 사는 거야. 그런 게 일종의 인지일관성. 여러분들이 소비가 별거 아닌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경제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개인의 심리나 행동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뇌 안에서 매우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약간 감정에 치우치거나 약간 기계식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감정이 약간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머릿속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 손에서 이렇게 탁 하나 집어내는 게 그냥 내 맘대로 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 맘대로가 여러분들 뇌속에 자기 마음대로라는 시스템이 잡혀 있는 거야. 이미. 인지일관성 이론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당연히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고노력 태도의 형성 단계는 똑같습니다. 사실상 똑같아요. 근데 그것에 사용하는 시간이나
빈도나 정보의 양만 다를 뿐이야. 저노력과 고노력이 정보의 양, 거기에 사용하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의사결정 단계는 똑같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고노력은 정보를 많이 본다는 건 그만큼 뭐가 크다는 거야? 리스크가 크다는 거야. 정보를 많이 확인한다는 건 내가 돈을 들이는 만큼, 돈을 쓰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싶지. 나의 경제력은 여러분들이 재벌이 아닌 이상 뭐야?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잘 쓰고 싶지. 잘 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 자체가 뭐야? 리스크가 있다. 잘못 썼을 경우에 돈이 낭비되는 거고, 돈이 낭비된 만큼 나는 못 살게 되는 거니까. 못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노력인 상황은 대부분 이렇게 리스크가 큰, 경제적 리스크가 큰, 심리적 리스크가 큰 제품일수록 고노력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자동차 구매, 고유형 상품 구매 시 소비자는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태도를 형성하고 그래서 열심히 고민해서 산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특정 자동차나 특정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겠죠. 저런 게 리스크가 적은 데로 가겠지. 그리고 너무 비싼 제품은 또 못 사겠지.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이 고노력인 상황은 고노력을 잘 쓰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그런 성향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팔 수 있고 살 수 있을 거야. 돈을 정말 많이 가진 사람. 저렴한 제품 아니니까. 그러면 저걸 뭉개트려야지만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야. 자동차에서도 당연히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고 하지만 100대 파는 것보다는 100대 파는 것보다는 1000대, 10,000대 파는 게 낫지 않아? 그쵸?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고노력인 걸 깨트려야 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다? 할부, 리스, 렌트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이만한 차를 살 수 있으려고 계속 광고를 하는 거야.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지. 자동차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다? 경제적인 거니까. 저 비싼 제품을 함부로 샀다. 아니면 내가 그만한 경제력이 없는데 저렇게 큰 비싼 차를 그냥 샀다면 안 되잖아. 그쵸? 근데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법이 판매에서 금융을 대신 처리해 주는 거야. 리스든 렌트든 할부든. 아주 옛날에는 자동차 할부를 안 샀을 타고 돈 있는 사람이 돈도 샀지. 근데 그렇게 해서 팔아봤자 1년에 100대도 못 파는 걸 팔아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투자 설비해서 자본이 들어간 만큼 그 이상을 벌어야지 손익분기점 기본 아니야? 기업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돼. 방법은 한 달에 500 벌면 그 중에 50만 원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차를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사갈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고노력의 상황을 고노력을 즐겨서 파는 것도 있지만 고노력의 상황을 정적으로 플러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를 이용해. 왜? 역으로 이용해. 고노력인 상황을 없애버려야지만 많이 팔려. 왜? 많이 팔아야 수익이 나니까. 많이 팔아야 수익이 나니까. 고노력인 상황을 저노력으로 바꾸지 않는 회사들은 대부분 럭셔리 명품 브랜드들은 그럴 필요 없죠. 진짜 돈 있는 사람이 진짜 큰 돈을 써서 하나씩만 사주면 돼. 자,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평가나 장기적 연애에 따라서 자, 여기는 단순하게 내가 돈이 없는데 비싼 걸 사야 돼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부동산은 어떤 환경이나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들에 의해서 계속 값어치가 바뀌잖아. 이 리스크가 너무 센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부동산 구매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노력 제품이다. 고노력 제품.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것도 고노력이야. 내성적으로 어디에 갈지 아니면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어느 전공을 해야지 어느 대학에 가야지 취업이 잘 될지 아니면 내가 당장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공을 잘 살려서 20년 뒤 30년 뒤에 잘 먹고 잘 살려면 뭘 해야 되지? 굉장히 고노력이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 서비스 중에 하나. 통신회사들이 여러 가지 요금제를 주는 것도
일부러 고노력을 취하게 해서 제품에서 그 브랜드에서 소비자가 쉽게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여기 대부분 보면 고노력은 고노력이라서 에르메스나 이런 명품들처럼 우리는 고노력 제품이니까 아무나 오지 마가 아니야. 고노력을 잘 이용해서 더 팔리게 만들고 있는 거야. 더 팔리게 만들고 있는 거. 자, 그럼 이 고노력이라는 걸 결국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자, 마케팅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는 고노력을 정으로 이용하려면 정적인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이용하려면 정보를 최대한 많이 준다. 정보를 최대한 많이 줘서 스펙이 완벽하게 다른 경쟁 기업이나 브랜드와 비교돼서 내게 우월하다는 걸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 통신 회사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거야. A사의 무슨 요금제, B사의 무슨 요금제보다 우리께 좀 더 쌉니다. 막 이런 광고들 내보내거나 그런 게 웹사이트에 많이 돌아다니죠. 그게 뭐겠어? 고노력인데 마케팅에서 이용하려니 정보를 많이 줘야 돼요. 정보를 많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정보를 많이 준다는 건 비밀 없이 제품을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건데 그래서 브랜드의 신뢰도, 전문성 등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더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고노력인 제품들은, 서비스들은 이런 식으로 고노력을 플러스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로 활용하는 것보다 역으로 고노력인데 저노력을 만들어서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빠르게 사도록 만드는 거지. 이런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스펙이나 뭔가 합리적 소비에서 조금 경쟁사보다 떨어지는 회사들. 고노력이지만 고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제품들. 아까 얘기했던 KGM의 모 자동차처럼 고노력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덜 팔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노력으로 치환시켜버리는 거야. 계속 전환시켜버리는 거야. 그런 마케팅 포인트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고노력 태도는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나 아니면 내가 소비자로서 고노력 태도가 한 번 잡힌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 왜? 고노력은 그렇게 노력을 한 만큼 내가 합리적 소비를 하고 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식되고 확연하게 상월 태도로 잘 잡거든.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건 뭐냐?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지속 가능한 소비자들을 잡아둘 수 있어. 잡아둘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회사들은 정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공개함으로써 나의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자가 되게 고노력 소비자가 되게 만들어서 잡아두는 거야. 잡아두는 거야. 우리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또는 어떤 스펙인지, 어떻게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다 공개한 다음에 충성 그런 것들을 다 확인했던 소비자들은 와, 이 회사 좋은 회사네. 괜찮은 제품 만들고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회사들을 비교해서 제품을 봤지만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그럼 거기에 딱 충성도나 관여도가 높아져 버려. 그러고 나면 쉽게 딴 데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또 선생님 얘기를 할까? 선생님이 나이키 브랜드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나이키 신발보다 더 좋은 브랜드 많이 나와. 근데 나는 한번 잡혔더니 안 옮겨가죠. 잘. 나의 가치관이 잘 안 바뀌고 있어. 내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나이키 브랜드의 기술력을 믿거든. 나이키 브랜드의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믿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 번 형성된 그 충성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 거야. 지금 나이키 브랜드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좋고 디자인도 좋고 한 제품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고노력 태도의 지속성과 변화 저항을 보면 쉽게 변하지 않고 고노력이 한번 태도가 잡혀서 어떤 특정 브랜드의 고노력을 확실하게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나 지속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또는 어떤 특정 브랜드에 딱 잡혀있지 않아도 고노력인 사람들은 고노력이라는 그 상황을 계속 모든 제품에 이용해, 구매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타겟을 삼아서 너가 이 제품 좋아했지? 근데 우리 제품이 더 좋다? 비교해봐. 확실하게 비교해봐. 그리고 이제 일로 넘어와야지 라고 설득할 수도 있는 거야. 가전제품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가전제품은 우리가 쉽게 바꾸지 않아. 한 번 사면 보통 5년에서 10년 가까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안 바뀌어. 그리고 10년이나 5년 이상 꾸준하게 고장 없이 썼으면 여기 튼튼한 제품이네.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요. 그래서 가전제품 회사들은 비교하는 정보들을 많이 주지. 어느 회사보다 좋습니다. 이거 했더니 어땠습니다. 라고 비교하는 영상들을 정보들을 많이 줘서 소비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래서 고노력 태도의 지속성과 변화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고노력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브랜드 전환율이 생각보다 낮다. 그래서 상대 브랜드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면서 우리 브랜드가 훨씬 좋다. 그러니까 빨리 확인해봐라, 검토해봐라, 검증해봐라. 결국에 너희가 이로 넘어올 수밖에 없을걸?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충성도도 높은 것이 고노력 태도를 가진 소비자들의 성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분 쉽시다.